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토이스토리 호텔을 다녀왔습니다. 상세한 객실 리뷰는 물론 객실에서 찾을 수 있는 흥미로운 비밀들, 그리고 라쏘 테마의 조식 레스토랑 리뷰가 이어집니다. 토이스토리 호텔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게임도 즐겨봤죠. 이번 영상도 끝까지 보세요. 도쿄 디즈니 리조트 안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에 가려면 바로 이곳 마이하마역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역을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꺾어지면 도쿄 디즈니 리조트 웰컴 센터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리조트 안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에요. 짐을 이곳에 맡기면 호텔에 옮겨주는 서비스죠. 어느 호텔에 묵느냐에 따라 가야 할 층이 다르니까 안내 표지판을 잘 보시고 이동하면 됩니다. 줄을 서다가 보면 이렇게 가방에 매다는 수화물표를 받게 되는데요. 별도로 작성할 것 없이 우선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 호텔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내가 묵는 호텔 이름이 쓰여진 데스크에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부르는 데스크 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예약 확인 후 이렇게 수화물표를 직원이 써줍니다. 그렇게 가방을 맡기면 파크 안에서 놀고 그 호텔로 바로 이동하면 되죠. 그러면 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그리고 도쿄 디즈니시에서 신나게 놀고 난 후에 밤이 되었습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 안에 있는 호텔로 가려면 모노레일인 디즈니 리조트 라인을 타야 합니다. 마이하마역, 도쿄 디즈니랜드역, 베이사이드역, 도쿄 디즈니시 이렇게 4개 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호텔들은 베이사이드역에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리면 됩니다. 참고로 이 모노레일은 무료가 아닙니다. 돈을 별도로 내야 탈 수 있는데요. 외부 호텔에서 셔틀버스로 다니지 않는 이상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보통 이 모노레일을 타야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1회 탑승에 성인 260엔, 어린이 130엔인데요. 성인 기준으로 1일권이 660엔, 4일권이 1,500엔 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몇 번을 타게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한지 1일권에서 4일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탈 때마다 돈을 내는 쪽이라면 스이카, 파스모 등 일반 교통카드로도 탑승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 모두 마음만 먹으면 마이하마역에서 걸어갈 수도 있지만 도쿄 디즈니시는 굉장히 멀어서 초반부터 체력을 다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모노레일을 타면서 설렘을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베이사이드 역에 도착하면 각 호텔 셔틀버스로 갈아타는데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토이스토리 호텔은 베이사이드 역에서 길만 건너면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로 갈아탈 필요가 없어서 좋죠. 참고로 토이스토리 호텔은 투숙객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서 캐스트가 투숙객인지 아닌지 확인하니까 참고하세요. 길을 따라 걷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토이스토리 분위기가 물씬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가려져 있던 토이스토리 호텔 건물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죠. 호텔 건물에 도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슬링키 도그파크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겸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이미 우리는 앤디의 장난감이 되어 크기가 작아진 설정입니다. 솔직히 호텔 건물 자체는 예쁘진 않았어요. 외관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토이스토리 호텔이 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저 멀리 보이는 게스트 서비스에서 맡겼던 짐을 찾을 수 있고 로비에는 아기자기한 의자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토이스토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감탄할 만한 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그마한 프론트 데스크도 보였습니다. 여유가 좀 있어서 천장을 올려다 보니까 보드게임판처럼 꾸며놨더라고요. 천장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체크아웃 할 때는 로비에 있는 이 박스에 카드키를 넣으면 끝납니다.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이 가능한 건데 이 상자조차도 토이스토리답게 꾸몄습니다. 체크인을 끝내고 방으로 올라갈 시간, 엘리베이터가 하나의 그림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토이스토리 호텔에서 이미 엘리베이터 안내 목소리가 재미있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복도도 굉장히 아기자기했는데요. 복도만큼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토이스토리 호텔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객실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세면대를 중심으로 공간이 3곳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씻고 이를 보고 거울을 보고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아 보였습니다. 세면대 왼쪽에는 욕조와 함께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일본식처럼 되어 있었어요. 샤워 부스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목욕탕 같은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을 건 다 있고요. 세면대 오른쪽으로는 변기만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긴 좀 좁은 느낌이었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힘들 것 같은 느낌? 기본적으로 칫솔, 치약, 빗과 같은 어메니티는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방해 금지 표시도 토이스토리 테마에 맞게 꾸며져 있었는데 문에 붙도록 자석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토이스토리 같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벽 한쪽에 마련된 옷걸이 자체는 크기가 평범했는데 앞정이 크게 표현되어 있어서 옷걸이조차 커 보이더라고요. 벽에는 시계도 걸려있는데 시계 디자인은 미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의외더라고요. 방탈출 하러 가면 썼다 지웠다 하는 보드판 있는 거 아시죠? TV는 그 보드판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장난감이니까요. TV 앞 스탠드는 픽사 영화 시작에 늘 나오는 스탠드, 룩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침대는 편안했습니다. 아주 유별나게 침대 컨디션에 민감한 편은 아니어서 불편함 없이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침대와 침대 사이 탁자 밑에는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고 침대 옆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침대 한쪽에는 독서등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들이 보이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침대 밑에 또 침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1명 정도 더 잘 수 있는 크기의 침대예요. TV 밑에는 작은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었고 커피포트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팁 더 나갑니다. 기념 엽서가 놓여 있는데 이건 기념품으로 챙겨도 좋습니다. 우디가 그려진 슬리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신어보시고요. 서랍에는 잠옷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 호텔에서 제공하는 잠옷이나 가운을 입진 않지만 여기서는 직접 입어보고 런웨이 걷듯이 걸어봤는데요. 이 잠옷이 버즈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런웨이 하는 게 낫겠다. 나 어지러워. 더 이상해. 나 어지러워. 그만해. 체크인할 때는 다음날 파크에 가는지 물어보는데 방문 예정이라면 꼭 말하세요. 그래야 일찍 입장할 수 있는 해피엔트리 티켓을 줍니다. 토이스토리 호텔의 특전 중 하나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TV를 켜면 나오는데 이 숫자의 비밀 혹시 감이 오는 분 있나요? 미키의 생일입니다. 히든 미키도 있어요. 욕조 옆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물방울로 표현된 미키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로비에는 샵투게더란 이름의 편의점도 있어서 필요한 게 있거나 간식거리가 필요하면 마음껏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편의점 옆에는 라쏘 가든 카페라고 해서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나오는 곰인형 라쏘를 테마로 하는 조식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 있는 기기에서 식권을 구입해야 입장할 수 있는데요. 1인당 3,000엔입니다. 참고로 조식 뷔페는 미리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호텔 예약을 할 때 조식 뷔페도 함께 예약할 수 있죠. 이곳은 오직 토이스토리 호텔 투숙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조식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식사만 하러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탁 트인 창문이 있는 좌석, 라쏘 그림이 그려진 좌석 등이 있는데요. 좌석은 편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은 다양한 편이면서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우선 토이스토리 호텔답게 아기자기한 메뉴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라쏘 빵이라든가 리틀 그린맨, 그러니까 영화 속 외계인으로 만든 메뉴 정도가 전부더라고요. 그 외 메뉴들은 평범했습니다. 재밌는 메뉴가 하나 더 있었네요. 돼지 모양의 빵에 초콜릿으로 직접 눈, 코, 입을 그려볼 수 있는 메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기본적으로 그릇을 치워주지만 직접 치우면 캐스트가 고맙다며 스티커 선물을 줍니다. 라쏘 스티커인데 여기서만 받을 수 있죠. 밥도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 액티비티 하나 해봐야겠죠? 토이스토리 호텔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호텔 체크인할 때 주는 호텔 가이드인데요. 펼치면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호텔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퀴즈를 풀고 정답을 모두 맞추면 스티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에요. 어렵진 않은데 호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끔 만들어놔서 움직여야 하는 게임입니다. 일부러 호텔을 모두 돌아볼 수 있도록 문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참고로 일본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객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해봤습니다. 방 천장의 조명은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이런 문제가 적혀 있네요. 그래서 방 천장을 올려다보면 별 모양이네요. 별 모양이죠? 정답은 별이니까 같은 모양의 답지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바로 여기죠. 호텔 중앙에는 또 다른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면서 포토존인데요. 아이 성인 할 것 없이 이 공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역시 여기서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공원에 원숭이가 몇 마리 있냐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원숭이들이 몇 마리 있는지 세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로비에서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기프트 플래닛 상품샵에 가서 상자 위에 누가 있는지, 입구에 누가 있는지 보라는데 바로 여기다. 쟤다 쟤. 그러니까 리틀 그린맨이 정답이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알린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알린이 원래 에일리언을 잘못 발음해서 알린으로 된 거 알아? 진짜?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알린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리틀 그린맨이 원래 정식 명칭이라서 달로 이런 식으로 정답을 모두 찾아낸 후에는 로비에 있는 캐스트에게 정답을 확인해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정답을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틀렸습니다. 근데 틀려도 선물은 줍니다. 지극히 디즈니스러운 결말이죠. 선물은 스페이스 레인저 스티커. 다소 허무하긴 했지만 토이스토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즐기기에는 너무 좋은 액티비티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프트 플래닛이라는 상품샵을 구경하고 체크아웃을 했는데요. 로비에 있는 자그마한 상품샵입니다. 이곳에서는 토이스토리와 관련된 굿즈들을 판매하는데 신기하게도 토이스토리 호텔만을 위한 상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품들은 파크 안에서도 사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의 인기 놀이기구 미니와 야수에는 숨겨진 미키 모양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 디즈니가 숨겨놓은 비밀들이죠. 오직 도쿄 디즈니 시에서만 할 수 있는 디즈니의 비밀 조직에 가입하는 액티비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 시의 비밀과 팁을 담은 이 영상들을 아직 못 봤다면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이 영상들까지 보고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죄송한데 벗으시던가 입으시던가. 이게 뭐야? 노란 딱지. 노란 반바지야. 아 나 진짜 팬티인 줄 알았어. 반바지야. 여기는 티고. 놀래라.